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셋이 모여서 밀떡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저는 이제 이 댓글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칭찬해 주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뭐 응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글들이 네. 많은데 왕왕 쟤는 중간에 앉아 있는 쟤는 뭐 하는 애냐? 아.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낄낄거리고 네, 네. 있느냐? 뭐 이런 네. 식의 지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각오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책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좋아요는 눌러주시면서. 그러니까 네. 좋아요 누르고 욕 3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럼요. 네. 여러분의 관심이 더 필요한 저희 밀떡이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흔히들 공세기동 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세기동 전력. 네. 우크라이나전을 보면은 뭐 공세라는 네. 표현을 많이 예. 쓰잖아요. 그런 공세를 할 수 있는 주 전력이 그런 것을 일컫는 말인데 대한민국으로 보면 지상군으로서는 7기동 군단을 기동군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세기동 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거기에 뭐 어떤 의미를 둔다라기보다는 예. 공세기동 전력의 현 상황이 어떻고 최근에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하죠. 방위사업추진위원회라고 네.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필요시마다 하고 있고 지금 가장 최근에 열린 게 8월 18일로 알고 있는데 156차 방위 나 혹시 참석하시는 거 아니야? 웃겨 죽겠어. 그러니까, 8월 18일 아는 것도 웃긴데 그죠. 150 몇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뭐 메일 같은 거 옵니까? 안 와요. 아니 참석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저 같은 하찮은 사람한테 오겠습니까? 아니 하찮다니요. 그럼 우리 뭐가 됩니까? 아무튼 거기서 결정이 된 사항들을 예.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 여기에 이제 공세기동 전력에서의 중요한 결정은 154차. 그러니까 5월 제가 25일인가 예. 그쪽으로 네, 이제 네. 기억하는데 거기서 막말로 결정됐던 뭐 몇 차라 그런 걸 우리가 알겠어. 그러니까. 네. 154차 5월 25일 날 결정됐던 사항 중에서 K2 흑표 전차의 4차 양산이 결정이 됐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향후에는 미래의 어떤 전력은 어떻게 바뀔 거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 포인트는 그거네요. 흑표의 4차 양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뭐 1차, 2차, 3차가 있었으니까 4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더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전차나 뭐 어떤 주요 무기 체계의 양산은 좀 차수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아주 주요한 전력 중에 하나,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철저하게 계획이 돼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업그레이드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양산해 가면서 개선점이 있으면 그렇죠. 다음 차수에서 고칠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여러 면으로 좀 효율적인데 1차 양산은 K2 흑표가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양산에 들어갔었고 그때 딱 100대를 양산을 했어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특히 파워팩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진짜 오랫동안 얘기됐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현대 로템과 국가 간의 소송이 제기되고 맞아요. 있죠. 뭐 납기 지연에 대한 어허. 그것이 다 파워팩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이죠. 정확히는 뭐 엔진은 그때 독일제 수입하에서 썼지만 이제 변속기를 자체 개발한다고 문제가 탈이 난 거잖아요. 전차나 이런 그 기갑 전력의 그 심장 파워팩이라는 거는 엔진과 변속기로 그쵸. 이루어집니다. 그거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엔진, 변속기 다 국산화하자는 엄청나게 큰 야심을 품었어요. 대한민국이 사실. 그렇죠. 그게 이제 메인이니까 사실은. 네. 이게 한 10년을 앞두고서 좀 계획적으로 갔으면 이야기가 됐는데 너무 당장 예, 뭐 너무 5년 안에 해결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이 각자분들이 너무도 대단하셔요. 결국은 해내대. 그 해내는 과정이 이제 뭐 사실은 깔끔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차 때는 외산으로 가자. 그렇죠.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산으로 갔고요. 그때 이제 독일제. 맞습니다. 예. 전부 다 독일제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양산 106대는 혼합이 됐어요. 엔진은 개발이 했어요. 확실하게. 그리고 ROC를 충족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산 엔진이 들어갔고요. 정확히는 지금 HG 현대 인프라코어에서 양산하고 있는 엔진입니다.
그 엔진이 들어갔고 변속기는 하다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고 예. 그래서 다시 외산이 들어갔죠. 그리고 3차 양산은 참 이게 이제 폴란드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3차 양산이 돼서 54대가 사실은 라인에 깔려 있었어요. 다. 그런데 폴란드가 급해. 케이트 흑표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걸 준 거죠. 거기서 이제 폴란드 버전으로 바꿔서 준 거예요. 그렇죠. 빨리 달라 그랬어요. 네, 네.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 엄청난 납기하고 막 국뽕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물론입니다. 그 팩트는 맞아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도 우리가 납기는 지켜요. 그런 신뢰가 있는 뭐 K 방사는 맞는데 그런 거는 미리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게 3차 양산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 변속기와 국산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희망을 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럼요. 2차 양산과 똑같이 파워팩이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지금 이제 4차 양산 얘기를 해주실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예를 들면 모델이 체인지되거나 업그레이드 될 때 페이스리프트 할 때. 페이스리프트가 있고 풀 체인지가 그쵸. 있잖아요. 네. 4차는 뭐예요? 4차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요런 게 감질만 그렇죠. 네. 사람들은 기대를 한다는 네. 거지. 네. 그래서 그게 이슈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자동차 시장에서는 네. 컨셉카라고 해가지고 그죠. 막 떠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몇몇 목격담이 나오죠. 네.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차가 막 다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사실은 전차에 대해서는 관심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4차가 딱 어떤 것이다라는 뭐 설들 돌아다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설은 국산화. 그렇죠. 완벽한. STX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변속기 이거는 지금 수출까지 됐잖아요. 튀르키예. 튀르키예의 ROC라고 하면 안 되죠. 튀르키예가 요구 조건에는 만족을 하니까 어찌됐든 수출이 됐겠죠. 그렇죠. 그들도 기준이 있겠죠. 네. 근데 과연 대한민국이 소요군이 제시한 ROC를 충족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별개 문제죠. 업체는 당연히 충족한다고 그러고 그건 지켜봐야겠죠. 역시 그 결과가 나온 후에 충족이 되면 장착될 거고 안 되면 역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3차 때와 똑같이 될 텐데 제 뇌피셜의 예상은 이번엔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라는 게 이제 추가 양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추가 양산이 필요한가? 이게 사실은 첫 번째 질문 아닐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7기동 군단에 11개 전차대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K2 흑표가 1, 2차 양산을 통해서 전력화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 5개 전차대대입니다. 나머지 6개 전차대대는 아직 K1A2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물론 K1A2라도 북한의 기갑전력 내지는 북한을 향한 공세기동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군단이 막 움직이는 그런 입장에서 전차가 두 종이 이원화된다는 거는 뭐 효율적이지 않겠지. 조금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흑표를 양산 안 한다면 반대급부로 공격 헬기 특히 아파치 롱보우 아파치를 추가로 들여온다는 36대를 더 들여온다는 보관이 있었어요. 그 두 안을 놓고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파치 쪽입니다. 그래서 아파치로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또 흐지부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럼 공격 헬기도 안 들어와? K2 흑표도 추가 양산이 안 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K2 흑표의 추가 양산은 정말 필요했고 나머지 6개 전차대대 중에서 1개 전차대는 바로 3차 양산 때 충족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요. 나머지 5개 대대분이 지금 150여 대라고 은근슬쩍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양산분, 4차 양산분이 그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4차 양산분이 그럼 150여 대가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1, 2, 3차는 뭐 100대 남짓 요 정도 아니었어요? 3차는 한 50대 정도였던 거 같고.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가 100대, 2차가 106대, 3차가 54대. 이건 아직 그 양산 중이고요. 그렇죠. 3차는. 그리고 4차가 150대 정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 뇌피셜로는 153대일 겁니다. 153대. 요거 내기 들어가죠. 153이 맞으면 근데 추정컨대는 그렇지만은 바라건대는 160대 이상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MF 비율을 맞추고 어느 정도의 예비 전력을 두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꼭 그게 부족하거든요. 방사청장 같은 거 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160대 이상 만들면 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5차 양산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만. 아, 잘 빠져나가네. 그러니까 7기동군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7기동군단의 전차 전체를 K2로 채운다. 어. 라는 계획이 4차 양산의 핵심인 것 기본 같고요. 컨셉. 네. 네.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파워팩을 완전 국산으로 하느냐 반반이 아니면 아니라. 엔진은 국산, 이제 변속기는 독일제라고 하느냐인데 뭐 계속 이제 1, 2, 3, 4차 나눈 거는 사실 공격 헬기와 어떻게 이제 나누냐도 있지만 그 엔진과 파워팩을, 파워팩의 네. 국산화와도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튀르키예 수출까지 했던 것까지 생각해 보자면 못할 건 없다 우리가. 네, 그리고 업체가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했잖아요. 되게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산업체도. 그러면 본인들이 엄청난 양의 그 먹잇감 말하자면 그게 그렇죠. 있는데 달성을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시간을 줬잖아요. 연구를 했겠죠 또. 계속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리를 두었고 예전에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면 4차 양산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는 뭡니까? 파워팩과 함께 4차 양산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제일 우선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M48 계열 전차는 이제 모두 다 퇴역합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겠군요. 동원 전력에서도 퇴역합니다. 어.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M48 계열 전차가 아직도 있는 데는 동원 사단 5개 사단의 전차대대하고 결과적으로 후방에 그렇죠. 지금 한 개 상비 사단과 한 개 예비 사단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단들 중에서 하나는 완전히 해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개 사단은 남는 거죠. 그럼 봐요. 벌써 6개 전차대대잖아요. 네, 딱 맞네 숫자가. 딱 이건. 맞죠. 왜 이렇게 양산을 하는지를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완전 퇴역이 되고 정말이 치장물자로 돌려지기 때문에 운영하면 할수록 뭐라 할까요? 그 내용 연수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지. 예. 그런 지금 전차는 이제 퇴역을 시키게 운영할수록 됩니다. 마이너스 되는 건 전쟁기념관 같은데 전시하는 게 낫지. 그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많이 전시되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사진도 좀 찍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파워팩의 연장선상인데 변속기가 국산화가 되면서 파워팩이 완전 국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153대만 문제겠어요? 전체 흑표의 변속기와 다 파워팩은 교체하겠죠. 업그레이드가 되겠네. 교체를 당장 하지 않지만은 그렇죠. 오버홀 때 국산으로 업계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 2차 때 양산됐던 아이들을 뭐 수리를 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창정비 이제 할 때. 뭐 그렇지. 창정비 같은 거 할 때 당연히 이제 그렇죠. 업그레이드 하고 싶겠죠. 고장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는데 굳이, 저기 독일로 보내면 하세월이잖아요. 몇 그렇습니다. 달에 예. 한번 올지 말지 얘네들이 지킬지 말지도 맞아요. 모르겠는데 여긴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되니까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수출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게 독일제 엔진을 쓰다 보니까 독일이 수출을 불허하면 K2 전차를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중동 같은 경우는 독일이 이런 인권 문제랑 연관을 시켜서 수출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독일제 엔진과 독일제 파워팩을 사용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오만 같은 경우거든요.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협상을 했지만 독일이 엔진 관련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스톱돼 버린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예. 뭐 다른 나라 중동에 있는 국가들의 자유롭게 좀 판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중동에서 이제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으니까 기존의 어떤 여러 그렇죠. 성과도 있었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데는 그냥 아예 창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이거 4차 양산이라고는 합니다만 굉장히 사실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엄청 큽니다. 예, 여러 가지로 뭐 전체적인 양산 대수도 그렇고 거기에서 담겨 있는 의미랄까 이런 것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다 장악한다는 느낌도 사실은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보고 느낀 게 숫자. 숫자도 봐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50 몇 대가 딱 나왔던 게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싹 밀어내면 이제 M48은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혼자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알게 네. 된 거야. 다음에 내가 157차 때 무슨 얘기 나올지 볼 겁니다. 참 괜히 얘기했네요.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뭐랄까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인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예견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공격 헬기 수요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아, 진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라진 건 아닌 거죠. 예, 예. 그렇지는 않고요. 공격 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죠. 특히 아파치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국산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최근의 추세가 이제 아파치가 단종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군 중에 하나 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트 나이트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될 전력입니다. 근데 그런 전력이 지금 아파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파치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앞서 10년 동안을 그냥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종된다고 안 쓸 수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너무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고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격 헬기가 필요 없다? 향후에 2개 대대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들어올 겁니다. 그럼 이제 K2 같은 경우가 계속 추가 양산되고 이러면서 어떤 업그레이드 같은 걸 하게 될까요? 소프트 스킬이나 하드 스킬 같은 기능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당장 4차 양산으로는 이제 양산이 결정됐지만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논의될 거고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무인 포탑도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 앞으로의 전차 컨셉으로 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진검다리죠. 우리는 K3가 그거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계속해서 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탁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쵸. 차근차근 다 진행돼 왔던 것이 4차 양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4차 양산이 마무리되는 어떤 타이밍이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또 다른 얘기 하겠지. 아까 말씀하셨던 공격용 헬기에 대한 얘기가 또 그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본 공세 기동 전력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도 이제 오늘 다 들으셨으니까 그쵸. 아, 내 생각은 이런데 혹은 뭐 난 이게 궁금한데 라는 게 있으실 수 있잖아요. 댓글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이들 달아주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